5살박이 딸을 둔 수경 씨네 집의 아침. 은희야, 일어나야지. 은희야. 그런데 눈이 좀 이상하잖아요? 부은 것 같은데요? 은희야, 너 눈이 왜 그래? 아이 가려워. 며칠 전부터 극성을 부리기 시작한 모기. 아유. 게다가 모기 알레르기가 있는 딸 은희 때문에 수경 씨는 모기가 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야. 여름 다니고 모기가 왜 자꾸 나와? 이거 봐요. 또 물렸어. 어휴, 많이 부었네. 저 요즘에 겨울에도 덕분에 모기가 밤낮으로 모기를 잡는 것이 일과가 된 수경 씨 부부. 어제 다 잡고 잤는데 또 있네. 얘가 모기 알러지가 더 심해진 것 같아. 모기약 더 뿌리고 전기 모기약 계속 켜놔. 알았어요. 너무 많이 하면 안 그날 돼요. 오후 수경 씨는 밤새 잠을 설친 은희가 낮잠을 잘 수 있도록 모기약도 꼼꼼하게 뿌리고 은희 곁에 전자 모기향을 켜두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기가 싫어한다고 해서 얼마 전 들여놓은 화분에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물 청소까지 깨끗하게 해두는데요. 그런데 문득 수경 씨의 눈에 띈 것이 있었으니 바로 방충망. 중만 있어요. 뭐해? 방충망이 벌어진 데가 있나 해서. 야, 꼼꼼하시네, 어머니. 아무 문제가 없는데? 괜찮은데? 밖에 모기약 냄새가 진동하던데 당신이 그런 거야? 혹시나 해서 아까 뿌려놨죠. 참 많이 자기 들어올 때도 뿌렸구나. 따라 들어왔을지 모르니까 자기가 약 좀 더 뿌려놔요. 알았어. 전쟁이야, 전쟁. 모기 잡다 사람도 잡겠네요. 신발장에 또 곰팡이 슬었잖아. 겨울에도 습기 제거제 바로바로 바꿔줘야 된다니까. 알았어요. 꼼꼼하신데요? 수경 씨의 남편은 옷에 붙어왔을지도 모르는 모기까지 제거하기 위해 꼼꼼히 모기약을 뿌리고 수경 씨도 창문을 꼭 닫았습니다. 완벽한데요, 아주. 그렇게 겨우 안심하고 잠이 든 수경 씨 가족. 그런데 은희야, 어떡해? 여보! 또 물렸어요? 또 물렸어요? 또다시 나타난 모기떼에 목을 물리고만 은희는 기도까지 부어올라 결국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한가로운 오후 화분에 물주기가 한창인 옥순 할머니. 왜 그렇게 자꾸 시들시들하냐? 응? 추위에 유독 약한 할머니지만 애지중지하는 화분에 물을 주는 것은 거르는 법이 없는데요. 요즘 들어 시들해진 화조를 위해 잠깐 환기를 시켜볼까 했지만 역시 엄두가 나지 않는 옥순 할머니. 추우니까. 결국 서둘러 거실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잠시 후 식사 준비에 한창인 옥순 할머니. 음식 냄새 때문에 창문을 열려다 역시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가 싫어하는 환풍기를 켜는데 문득 싸늘한 바람이 집안으로 들이치는 기분에 뒤를 돌아보니 할아버지가 꼭 닫아놓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있는 중입니다. 아유, 문은 왜 열어요? 환기 좀 시키려고 그래. 아유, 밖에 바람이 얼마나 찬데요. 그 환풍기 틀었어요. 겨울 내내 환기 한 번 안 시키고 시켜야 되잖아요. 중요하죠. 아, 멋진 아버지. 오랜만에 상쾌한 바깥바람이 집안을 감쌌지만 옥순 할머니는 더 이상 추위를 견딜 수 없나 봅니다. 아버지 반바지에 반바지. 아유, 정정하시네요. 아, 멋진 아버지. 또 창문을 꼭 닫고 서둘러 보일러 온도를 높이는데요. 그 보일러 온도 좀 낮춰. 그러니까 맨날 집안이 건조하잖아. 저희 아버지 보일러. 그래서 애들이 이거 사다 줬잖아요. 집안이 평소에 늘 건조한 편이라 가습기를 들여놓긴 했지만 익숙하지 않은 가전기구여서인지 몇 번 사용도 해보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화분 때문에 그렇게 안 건조해요. 아니, 근데 아까부터 다리 왜 이렇게 긁어대요? 아유, 건조해서 그러신가? 모기가 물었나 봐. 아, 모기. 이 집도. 아니, 한여름도 아니고 무슨 모기가 있어요. 요즘 모기 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 야, 그렇구나. 그 순간 옥순 할머니의 눈에 띈 모기. 오. 아이고, 뭐. 그 봐. 저기도 있네. 이거 안 되겠어 이거. 모기 진짜 그쵸. 결국 할아버지는 모기약을 뿌리기로 했는데요.
다용도실에 둔 모기약을 가지고 나오다 넘어질 뻔한 할아버지. 바깥과 실내 온도 차이 때문에 다용도실 바닥에 습기가 찼던 모양입니다. 구석구석 모기약을 뿌리기 시작하는데요. 아유 그만 좀 뿌려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모기 한 마리라도 조심해야 돼. 박 씨도 작년에 모기한테 물려서 진지하신데요. 말라리아로 고생 많이 했잖아. 그리고 몇 분이고 모기가 없는 것을 확인까지 한 후 잠이 든 부부. 그런데 또 모기가. 그 참 희한하네요. 저렇게 많네. 어디선가 다시 모기가 나타나 두 사람을 괴롭혔고 그 후로도 이상하게 모기는 점점 더 늘어나 노부부는 단 하루도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두 가족 모두 유독 신경을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집안에 모기가 계속 늘어나게 된 것은 집안에 있는 이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최근 난방시설의 발달로 사시사철 모기가 활동하는 요즘 이것을 신경 쓰지 않아 모기 피해를 입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두 가족이 공통으로 간과했던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배수구입니다. 두 가족 모두 모기가 들어오기 쉬운 방충망이나 출입문은 철저하게 차단했지만 반면 집안 구석구석에 있는 배수구는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 실제로 겨울 모기들은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집 안에 있는 배수구를 통해 침입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야, 너무 무서운 얘기다. 특히 약 2mm 크기의 공간만 있어도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모기에게 집안의 각종 배수구는 그야말로 활짝 열린 문과 같은데요. 아직 막을 수 없고. 그렇다면 모기는 왜 배수구를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일까요? 주변에서 모기가 많이 확인된다는 것은 그 가까운 주변에 모기 유충이 서식하는 발생원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요즘과 같이 밖은 쌀쌀하지만 실내에서 모기를 쉽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은 대형 건물의 지하 정화조라든가 집수정에 모기 유충들이 많이 서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따뜻한 정화조나 집 수정에서 서식하는 모기 유충이 성충이 되면 지하실 밖으로 날아가기도 하지만 많은 수가 지하실과 연결된 배수관을 타고 수십 미터씩 기어 올라가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특히 U자형 트랩을 활용해 외부에서 이물질이나 해충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놓은 세면대나 싱크대 배수구와는 달리 베란다나 다용도실 바닥에 있는 배수구는 배수관이 지하실과 직선으로 이어져 있어 수십 미터 밖에서도 사람이 내뱉는 이산화탄소를 감지할 수 있는 모기에게는 뻥 뚫린 침입로인 셈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기의 침입 경로를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집안에 들어온 모기만 잡는 데 급급한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지금이 바로 모기를 박멸하는 데 가장 좋은 시기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맘때 정화조나 집수정 같은 지하 공간에서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모기 유충을 미리 박멸해두면 모기의 주 활동철인 여름에도 모기에 의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말도 안 돼. 단 한 번의 흡혈로 치명적인 질병을 옮길 수 있는 모기. 키우네요. 모기를 키워. 다 자란 모기의 침은 사람의 머리카락 한 올 정도의 두께밖에 되지 않지만 가죽이나 청바지를 뚫을 만큼 강력하며 모기가 독해졌어. 우리 몸의 모세혈관을 정확하게 찌를 수 있습니다. 가죽을 뚫어요. 특히 어린이들은 모기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 쉬운데 대부분 저절로 가라앉지만 입이나 목 주변에 물릴 경우 호흡곤란 같은 심각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기는 원래 날씨가 본격적으로 따뜻해지는 4월 이후부터 활동을 시작해 하천이나 물웅덩이에 알을 낳는데요. 모기 한 마리가 한 번에 낳는 알의 개수는 약 150여 개. 모기의 알은 불과 이틀 만에 부화해 유충인 장구벌레가 되고 불과 15일 이내에 성충이 되어 다시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너무 빠르다. 특히 최근 난방시설이 발달하면서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실내와 지하시설 등이 모기가 활동할 수 있을 만큼 따뜻해 2, 3월에도 모기의 공격을 받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주변에 있는 정화조나 집수정에 실제로 모기 유충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을까요? 제발 없기를. 관할구청의 도움을 받아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이곳은 정화조 시설이 있는 한 아파트 단지의 지하실. 어느 아파트나 있는 거 아니야? 정화조 뚜껑을 열어보니 아직 정화되지 않은 오수 위로 하얗게 뭉쳐있는 것들. 뭐예요?
자, 바로 모기 유충인 장구벌레입니다. 실제로 모기나 모기 유충들이 어느 온도에 가장 많이 활발하게 활동하나요? 보통 모기가 성충이라는 것은 15도에서 17도에 대해서 생각나게 왕성하게 움직이는데 대부분 정화조 시설을 보면은 15도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육장이네. 이곳 정화조 내부의 온도는 무려 약 13도. 온도도 높고 물이 부패해 있어 모기가 알을 산란하기 매우 좋은 장소인 것입니다. 너무 많다. 실제로 바닥에 먼지처럼 깔려있는 까만 것이 바로 모두 모기의 사체. 충격적이게도 모기의 사체가 단 한 개만 있어도 유충은 최소 100마리 이상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100배씩 늘어나요. 100배씩. 제작진은 모기 유충을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다는 다른 아파트의 지하실로 이동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빨리. 정화조의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어느 정도 정화 작업이 이루어져 깨끗해진 무리를 가득 덮어버린 장구벌레 무리. 물반 모기반인데요, 정말. 더 자세히 관찰해보기 위해 샘플을 채취해보기로 했는데요. 정화조물을 조금 떠서 비커에 담아 관찰해본 결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장구벌레의 모습. 불과 2주 후에 흡혈이 가능한 성충이 될 텐데요. 이렇듯 모기는 정화조나 집수정 등에서 사계절 서식하며 빠른 주기로 성충이 된 후 각 가종으로 연결된 배수구를 통해 손쉽게 집안으로 침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안에 모기가 계속 나타날 경우 방충망이나 출입문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은 물론 베란다나 다용도실 바닥에 있는 배수구까지 막아줘야 하는데요. 이때는 간단하게 망사나 거즈, 스타킹 같은 천으로 배수구를 감싸두면 모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렇게만 해도 되네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모기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유충을 없애 모기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 그렇죠. 유충 한 마리를 박멸하는 것은 곧 모기 1000마리를 죽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 그런데 예전에는 모기 유충을 죽이기 위해 고인물이나 하천에 석유나 기름을 붓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면 기름으로 덮인 물이 썩으면서 결국 모기 유충이 서식하기 좋은 수지를 만드는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기름을 이용하는 건 절대 금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진짜 어떻게 그렇다면 해야 되죠? 모기 유충은 어떻게 박멸할 수 있을까요? 효과적인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물고기라도 풀어놓나요? 중요합니다. 가정 내 고인물이나 수저 같은 곳에서 모기 유충을 발견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퇴치법인데요. 먼저 락스를 이용한 퇴치법. 모기 유충이 있는 물에 소량의 락스를 붓는 것인데요. 실제로 유충이 든 수조에 락스를 붓고 관찰한 결과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유충이 대부분 죽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뜨거운 물을 붓는 것인데요. 약 50도 정도의 물로도 모기 유충을 빠르게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락스나 뜨거운 물은 소량으로 다수의 모기 유충을 효과적으로 박멸할 수는 있지만 유충이 서식하는 곳이 넓거나 흐르는 물에서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떨어지고 특히 락스는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다량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최근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적인 퇴치법인데요. 오, 진짜 물고기 풀어요? 장구벌레의 천적인 미꾸라지. 미꾸라지. 과연 미꾸라지를 이용한 퇴치법은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모기 유충이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는 수조에 미꾸라지 몇 마리를 넣어보겠습니다. 미꾸라지 크네요. 수조에 들어가자마자 엄청난 속도로 모기 유충을 먹어치우기 시작하는 미꾸라지. 순식간에 수변 위에 가득 떠있던 장구벌레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요. 야, 대단하다. 어느새 수조 안의 물이 깨끗해졌습니다. 야, 실제로 미꾸라지 한 마리가 하루에 모기 유충 1000마리를 잡아먹는 데다 생존력도 강해 정화조에 서식하는 다량의 모기 유충을 제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퇴치법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개개인이 정화조나 집수정에 직접 미꾸라지를 넣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 그렇죠. 만약 거주지에 유독 모기가 많거나 하천이나 정화조같이 모기 유충이 다량으로 서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즉시 관할구청이나 해당 지역 방역과에 연락하는 것이 최선인데요. 그럼 각 지역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모기 성충을 제거하고 미꾸라지 등을 이용해 유충을 박멸하게 됩니다. 특히 3, 4월은 모기가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는 시기로 지금 모기의 유충을 최대한 제거해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유충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모기는 젖은 물바닥 정도의 깊이만 돼도 알을 낳아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집안이나 집 근처의 고인물은 흙으로 덮거나 빼주는 것이 좋으며 꽃병이나 수조 등의 물은 부패하기 전에 자주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것도 영향이 있군요.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서 모기가 점점 더 많이 활동하게 될 텐데요. 그에 대비해 방충망이나 모기장에 찢어진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도록 하고 배수구에도 전용 방충망이나 천을 씌워 모기의 침입을 완전히 막는 것이 좋습니다. 또 모기가 많은 지역에서는 밖에 나갔다 올 경우 모기가 사람의 몸에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 전 옷을 터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며 문가에 모기약을 발라 집안에 들어오려는 모기를 미리 막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지금이 모기 유충을 제거하는 데 가장 좋은 시기이므로 모기가 많이 발견되거나 유충 서식지를 발견하면 즉시 관할구청에 연락하도록 하십시오. 사시사철 주변을 맴도는 모기, 우리가 무심코 방치한 작은 템이 피해 굶주린 모기에게 활짝 열린 대문과도 같다는 사실 반드시 명심하십시오.